연습 문제 B에 6-2번. 지금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을 쪼갰잖아. 그치? 그리고 분자에 있는 루트 5는 그대로 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루트 마이너스 1 대신에 i를 써줄 수 있지. i를 써줄 수 있잖아. 그래서 루트 3 i분의 루트 5가 되겠지.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 했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i를 곱셈을 해줍니다. i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i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i 만나서 어떻게 돼? i 제곱 마이너스 그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5 i가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i 이쪽으로 집어넣어.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루트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얘는 이렇게 분수를 정리를 해주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지. 자, 이 원래 있었던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도 정리를 해줬을 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5였잖아. 그치?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지. 자, 그럼 얘랑 지금 얘랑 놓고 비교했을 때 어때? 바깥에 마이너스 5만 밖에 빠진 거지. 그래서 문제 지금 보면 얘는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6-2번 보면. 근데 꼴이 똑같지. 모양이 똑같지. 바깥에 마이너스 9만 빠지고 루트 안에 있는 건 서로 똑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은 분모에 있는 건 0보다 작고 분자에 있는 건 양수여야 되는데 0일 때도 되니까 분모가 이렇게. 자, 왜 분모가 0보다 작아야 되냐면 0보다 작은 상황일 때 유리화를 해주면서 i를 곱셈을 해주니까 마이너스가 그때 생기잖아.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 분모가 0보다 작아야 하는 이유가 유리화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자, 분모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다시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복소수를 제가 사실은 그 시험을 볼까 했는데 뭔가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개념 정리를 차라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할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좀 집중해서 들어봐봐. 자, 일단 복소수를 시작을 하려면 허수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된다고 했지. 허수에 대한 정의는 실존하지 않는 숫자라고 했어. 그치? 실존하지 않는 숫자. 허수. 실존하지 않는 숫자. 자, 뭔가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지. 자, 근데 존재하는 숫자가 아닌데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해주는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i라고 이름을 붙이고 허수 단위로 써주기로 했어. 그리고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문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 했지.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허수를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복소수라는 개념으로 나아가. 복소수라는 건 실수랑 허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다 포함하는 관계였지.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를 다 가지고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실수가 가장 큰 숫자였지. 숫자 체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초딩 때 자연수까지만 배우고 그지? 중학교 올라와서 2학년 때 유리수까지 배우고 유리수에서 3학년 때 또 실수까지 배우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실수에서 복소수로 범위가 커진 거야. 그렇게 범위가 커졌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의 용어를 지금씩 1년마다 하나씩 늘려간 거지.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럼 복소수가 아까 말했듯이 실수랑
허수로 나눈다고 했지. 그럼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겠지. 더 큰 관계. 자, 그럼 이 허수가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지? 자, 보자. 이 복소수의 기본 형태는 a 플러스 bi 꼴이라고 했지. 자,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게 실수 부분. i 앞에 붙어있는 개수 b는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복소수의 허수 부분. 자, 그래서 실수라고 한다면 a 부분, a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이 경우에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a 플러스 bi 전체를 허수라고 하고, i가 붙어있으면 다 허수입니다. 그 앞에 실수가 붙어있어요. 자, 근데 허수는 두 가지 관계로 나눈다고 할 수 있지. 자, 어떻게? 순수한 허수, 순허수.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 우리 왜 이거를 어떤 거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 숫자 체계를 배울 때 유리수를 나눌 때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눴었지. 그거랑 똑같아. 허수를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눌 수 있는 똑같은 개념이지. 생각을 해보면. 자, 순허수는 그런 거야. 실수 부분이 사라진 허수겠지. 당연히 문자 의미 그대로 bi가 될 거야.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얘랑 똑같아. 그래서 a 플러스 b. 순허수가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복소수의 숫자 체계를 보면 이렇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켤레복소수였죠. 켤레복소수. 자, 어떤 허수 단위에 대해서 내가 신발상 한 켤레처럼 부호만 바꾼 거를 켤레복소수라고 한다고 했어. 그 기호를 표시하는 건 위에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줄 거야. 어떤 부호를 바꾸는 거냐? 허수 부분의 개수를 부호 바꾸는 거야. 자, 허수 부분의 개수는 지금 b잖아. 여기 앞에 플러스 돼 있지? 그러면 a-b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를 얘 켤레복소수다 라고 표현을 했었지. 자, 그럼 반대로 a-b이면 a 플러스 b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켤레복소수였어. 근데 켤레복소수는 좀 더 문제에서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연산이 가능했었거든. 그리고 문제 출제하기에도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보자. Z라는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2 플러스 3i라고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놓는 거야. 자, 자, Z? Z 때문에. 왜 그래? 자, 얘 켤레복소수는 여기 부호를 바꾼 거겠지.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성질인데 어떻게 성립하냐면, 켤레복소수랑 원래 있었던 복소수를 더하면 허수 부분이 날라가지. 항상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실수 부분이 2배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복소수이건 상관없이 켤레복소수랑 원래 나 자신을 더하면 허수 부분은 날아가고 실수 부분만 살아남는다. 이게 굉장한 개념이었지.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오는데 Z 플러스 얘 켤레복소수의 합이 0이래. 그럼 얘는 어떤 말이지? Z는 어떤 복소수였던 거야? 순허수였던 거야. 순허수. 이런 게 이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가나다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지. 자, 요걸 보고 요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요 식을 내가 못 쓰겠다. 그럼 a 플러스 bi라고 써놓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자, 생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켈레복소수의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얘는 각각 복소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곱셈을 할 때는 두 개 곱한 거에 전체 켈레복소수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1이 2 플러스 3i고 Z2가 3 마이너스 5i입니다. 얘의 켈레복소수, 얘의 켈레복소수는 각각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잖아. 부호를 각각 곱으니까. 근데 얘는 신기하게도 얘는 두 개를 곱한 거야. 전개하면 구할 수 있겠지? 그 전개한 거에서 허수 부분만 바꾼 거.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나눗셈도 똑같아. 켈레복소수를 나눌 때 전체 분수꼴에다 전체에다가 켈레복소수를 걸어주는 것도 성립을 한다. 더하고 뺄셈도 당연히 성립을 하고. 그래서 연산, 이거는 특별한 증명 없이 연산을 통해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수 있지. 왜 이게 되는지. 덧셈, 뺄셈도 되고. 근데 이 성질을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 성질들을 활용하면 계산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수의 거듭제곱 그 개념을 한번 보자. 이게 문제에서 많이 출제됐었지. 극소수에서 좋아하는 개념인데, 자 일단 i의 1제곱은 당연히 알겠지. i의 제곱은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지. 원래 정의가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지. i를 곱하는 거니까.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1이 되지. i의 5제곱을 계산하지 않아도 i의 5제곱은 어떻게 돼? 1에다가 i를 곱하는 거니까 i가 되겠지. 그러면 i의 6제곱은 다시 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겠지. i의 7제곱은 마이너스 i가 나올 거고 i의 8제곱이 즉 이렇게 4개의 묶음이 순환한다라고 볼 수 있지. 우리 이 순환이라는 개념을 2학년 1학기에서 순환소수 배울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지. 몇 번째 자리 수는 이걸 가지고. 자, 그거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i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 마이너스 i 4제곱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왔었잖아. 쭉쭉쭉 가가지고 마이너스 i의 100제곱.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지금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네 묶음씩 반복이 될 거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100제곱은 4로 나눠졌으니까 10먹지. 97이라고 했을 때 뭔가 네 묶음씩 진행을 할 때 여기 1부터 97까지 쭉 97개의 i에 관련된 거듭제곱 있잖아. 그럼 이 97을 4로 나눠서 네 묶음이니까 몇 개의 묶음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어, 24개 묶음이 있네. 24개 묶음 동안은 똑같은 합이 반복이 되겠지. 이 4개를 다 더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쓴 거지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i 써주고 i의 4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0이 되겠네. 합은 합이 0인 게 17개 있는 거야. 그치? 자, 0 곱하기 17에다가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24 곱하기 4는 96이니까 i의 96이 96번까지 묶어서 계산을 했던 게 합이 0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면 마지막은
마이너스 i의 97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네 묶음으로 쭉 24개 묶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i의 96제곱까지. 자, 근데 지금 홀수번은 플러스니까 표를 바꿔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춰서 써줘. 자, 그럼 플러스 i의 97제곱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다 사라질 거고요. 자, 97제곱은 i의 4제곱에 24제곱. 자, 16 했을 때 나머지가 1이잖아. 자, 곱하기 i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i의 97제곱을 내가 직접 i를 97번 계산을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의 거듭제곱, 얘랑 얘를 곱하면 96제곱이 된다. 분배 법칙을 하듯이 이렇게 묶어줄 수 있었지. 이걸 활용을 해주는 거야. 왜? 4제곱으로 묶었을 때 여기가 1 부분이 되니까 1에 24제곱은 어차피 1이 된다. 자, 이 특성을 활용을 해주는 거지. 활용을 해주면 얘가 i가 되고 정답은 i다. 이렇게 이 복잡한 꼴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호수의 거듭제곱. 자, i의 103제곱을 구하라. 얘도 똑같겠지. i의 4제곱으로 묶어서 25. 그러면 1 곱하기 1에 25번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 정답은 i의 세제곱이에요.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이렇게 호수의 거듭제곱은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저게 하나의 이제 개념처럼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음수의 제곱근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우리 하나도 없지. 우리 실수범위에서 제곱근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걸 제곱해서 9가 된다라고 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 자, 하는데 이제 우리가 범위를 확장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가면 이제 음수의 제곱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얘를 활용을 해서 음수의 제곱근까지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지금 3학년 이렇게 심화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3학년 중학교 과정에서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없다라고 해야 돼. 그렇지? 중학교 과정에서.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9다 라고 하면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x를 구하라는 거. 음수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 얘는 쪼개서 쓸 수가 있지. 어떻게? 플러스 루트 9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가능한 이유는 i라는 허수 단위를 배워서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는 3이니까 3.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만약에 얘를 가지고 이제 음수의 제곱근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얘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계산을 할 수가 없었잖아. 그치?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 얘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루트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루트 마이너스 3을 루트 3 곱하기 i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5를 루트 5 곱하기 i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쪼개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15. 그 다음에 i 곱하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루트 15i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루트 마이너스 15라고 써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복소수의 개념을 좀 정리한 게 같은데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자. 80조. 예전에 배웠던 거 비슷하네. I 있잖아요. I가 루트 15. 15 맞겠네요. 아, 루트 15. 근데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i 제곱이 그러니까 I가 루트 I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쌤이 루트 15 i라고 했었는데 맞아. 아 마이너스 루트 15. 맞아. I 지우고 마이너스. 자, 2차 방정식에 관해서 볼 건데, 자 80조. 그러니까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라고 하면 B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수. D가 판별식 D가 0과 같을 때 중근. D가 0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배웠었지.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배울 거야. 왜? 생각을 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 있다고 할게. 자, 여기서 내가 근의 공식을 우리 배웠던 대로 써보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내가 이 미지수 말고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근의 공식을 썼더니 x는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나왔다. 그럼 기존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네 하고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를 했었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얘는 복소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게 루트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i라고 이렇게 맨날 그래서 3보다 3. 자, 그러면 분명히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은 여기 루트 값 안에 있는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지는 건 맞아. 그치? 허근을 가지는 건 맞는데 지금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자면 되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써줘야 돼. 3학년 과정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그냥 허근을 가진다라고 하고 끝났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줘야 돼. 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해가 지금 보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허근이 붙은 근까지 구해볼 수가 있다. 자, 이제 1번 풀어보자.
자, 1번에 x는 그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9 그리고 실근이지. 일단 2번에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실근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실근인지 허근인지 가지는지 알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렇게 따져본 다음에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확실하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처음이고 첫 번째 요소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 분해 공식을 쓰는 거지.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볼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얘의 근을 구해보자. 자, 일단 판별식을 썼을 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4.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겠네. 자, 근의 공식을 써서 그 근까지 한번 구해보자. x는 2a 6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3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니까 자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 이렇게 나오겠지. 이대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허근이 나오는데 근까지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부터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2번 한번 해보자. 얼마 좋아. 자, 1번 지금 보면 판별식을 썼을 때 어때? 0이 나오니까 중근이라고 볼 수 있지. 자, 2번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부실근. 3번 판별식을 썼을 때 9 마이너스 40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부실근. 자, 이거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좀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짝수일 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었어.
그치? B를 보통 4분의 D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했는데 어떻게 했어? 이 짝수항의 절반 이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바뀌었었지. 요걸 기억을 해야 돼. 원래 기존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X 앞에 개수가 짝수일 때만 이렇게 식을 간단히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 자, 이제 3번. 자, 이제 3번 풀어볼게. 지금 보기 1번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을 썼을 때 지금 마이너스 2K가 짝수항이니까 자, 이 공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K의 절반인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냥 K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AC를 뺀 거 여기서는 K 플러스 6의 제곱 얘가 판별식이 될 거야. 자, 지금 식 전개를 해보면 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36이 판별식의 값이 될 거야. 그치?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가지고 K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자, 얘가 0보다 크면 12K 이쪽으로 넘겨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1번. 1번의 범위 얘처럼 될 거고. 자, 얘가 0이랑 같으면 마이너스 12K 똑같이 넘겨서 K가 마이너스 3이랑 같을 때 중근해 가질 거고. 마이너스 12K 또 이쪽으로 넘겨서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허문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유제 4번 풀어보자.
보기 3번을 같이 해볼게. 자, x제곱 더하기 3은 0이야.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쓰면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x의 개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익숙한 모양은 얘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거. 그럼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b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0x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b가 0이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 3이다. 자, 그리고 1번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2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3. 알파 베타는 2분의 2. 이렇게. 자, 유제 5번을 보자. 자, 같이 한번 해볼게. 1번부터 해보자. 자, 1번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줄 수 있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지금 봤을 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은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자, 그럼 얘에다가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지.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자, 두 번째 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베타. 자, 얘는 지금
공통 인수가 있지. 공통으로 알파 베타를 묶어줄 수 있어. 그렇지? 알파 베타를 묶어줬을 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묶이겠지? 그러면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3 이렇게. 자 세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얘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지. 자 알파 베타는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될 건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하면 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을 하니까 4분의 9.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4분의 16을 더한 거니까 4분의 25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4분의 25.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플러스 4. 4분의 16에다가 25를 더하니까 4분의 41 이렇게 하면 되고. 4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얘는 일단 통분을 해줘야겠지. 자 알파 베타로 통분이 가능하지.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해주면 얘는 지금 베타의 제곱, 얘는 알파의 제곱. 근데 이거 아까 우리 구해놨잖아.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여기 써져있네. 4분의 25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번분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건 1분의 마이너스 2로 붙였을 수 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번분수 계산 뭐 다들 알고 있어야 돼. 얘랑 얘를 곱한 게 분모 4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랑 얘를 곱한 게 분모 얘 곱하기 2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8분의 2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6번. 자, 이제 6번에서 3번 제곱해.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근이 지금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자, 이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똑같은데 왜 똑같냐면 어떤 두 수를 근으로 줬다라는 말은 근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을 아직 세우기 전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을 알고 있으니까. 근을 지금 서로 더했을 때 어떻게 돼? i가 사라지고 6이 나와. 자, 알파, 베타는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 서로 곱해보면 얘랑 얘는. 자, 한번 곱해볼까? 3 플러스 2루트 3y가 3 마이너스 2루트 3이 어디 있어? 3 플러스 루트 2를 3 마이너스 루트 2y 이렇게 곱하는 건, 자, 지금 어때?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꼴이니까 a 제곱, 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루트 2i의 제곱은 일단 무리수 부분 제곱을 해주고 2. 그 다음에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뀐 거야. 이거 계산할 때 많이 실수하거든.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11. 그러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x제곱 써주고 뭐뭐의 x 뒤에 상수항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6이겠지. 여기다 그냥 6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거든. 헷갈려서 6이라고 쓰면 안 돼. 마이너스 6이지. 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9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상수항 11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구하면 된다는 거. 자, 이제 7번 해보자. 자, 이제 7번. 자, 얘는 1번이랑 2번을 잘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친절한 문제야. 왜 친절하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너무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주지 않고 너네가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건 2 마이너스 i건 이렇게 추론을 하도록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떤 성질을 활용할 수가 있냐면 2차 방정식에서 1번 같은 경우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A랑 B가 유리수야. 그리고 내가 한 근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추론을 했더니 난 다른 문제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X가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하나 더 있겠잖아. 그러면 다른 근은 혈내근, 즉 부호만 맞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됐다. 이렇게 이거 3학년 1학기 심화 문제 풀 때 설명을 해줬었지. 언제? 유리수 범위 때. 자, 근데 이 미지수가 실수 범위일 때, 보기 2번 같은 경우에 실수 범위일 때는 우리가 지금 한 근이 복소수 형태로 나왔네. 그럼 x가 2-i라면 다른 한 근은 얘의 혈내근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이 미지수가 실수인지 유리수 범위인지를 잘 본 다음에 유리수 범위라면 이렇게 무리수의 부호로 바꾼 얘를 혈내근이라고 활용을 해주면 되고, 실수 범위라면 복소수의 부호를 바꾼 걸로 활용을 해주면 돼. 자, 나머지 A, B를 구하는 건 근각의수의 관계 쓰면 되겠지. 이제 8번을 보자. 이제 특강 한 번 남았다. 이번 주 끝이에요? 응? 이번 주 상호 끝이에요? 내신 원정 때도 이번 주 하고 그치? 내신 원정 때 그냥 다 오늘 보자. 깔끔하게. 왜? 수요일날 수요일 뭐 수업 안 돼요? 또 있어? 저 수요일날 볼 계획에서 클리닉 끝나고 그러면 수요일 날 특강 없으니까 1시간 일찍 와서 봐. 근데 그러고 한 명도 안 오던데 수요일. 아니 그때는 저희가 클리닉 늦게 끝나가지고 이번에는 일찍 끝났죠. 야, 근데 이거 끝나고 학원이면은 밥 먹을 시간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어요. 그죠? 진짜 어? 비오고